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줄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매체 본사 사무실에 이어서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 매체 측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강진구 대표 자택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하러 요구할까요? 예. 원본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찰이 오늘 더 탐사 강진구, 최영민 두 대표의 집을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더 탐사 사무실과 정천수 전 대표 자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1일 왜 검찰이 시민언론 더 탐사의 사무실과 강진구 기자 그리고 최영민 PD 자택을 압수수색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명분은 대선 기간 줄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게 더 탐사뿐이었을까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언론 중 유일하게 더 탐사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잘 되진 않았지만 이제서 그 모든 이유가 밝혀지는 듯합니다. 요 며칠 새 공개돼 현 정권을 강타하고 있는 청담동 룸바게이트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강하게 해보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잘못 걸렸다고 하죠. 판돈을 올리며 판을 키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신이 가진 패가 좋지 않지만 허세와 페이크로 판을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타짜의 기술인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뻥카를 알린다고 합니다. 뻥카는 기세와 뻔뻔함이 생명인데요. 하지만 이도 고수를 만나게 되면 대번에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패가 안 좋을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말도 안 되는 판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겠다. 넌 뭘 걸겠냐? 난 내 손목을 걸 수 있다.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판은 끝난 건데요. 영화 타짜의 마지막 장면, 손모가지를 걸겠다가 나오면 판은 이미 진 겁니다. 보도를 처음 한 그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랑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강진구 기자는 이 사안은 크로스체크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20일 새벽 1시 청담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 주차가 안 되는 골목길의 어느 바에서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오늘 회견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세창 대행에 대해서 기자와 무려 2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종전의 진술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관련한 추가 취재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상하고 기이하며 신박하기까지 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으며 논리도 근거조차 없는 일인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탄식이 터집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국을 친 사람이다라고 말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낙연 전 대표는 최성해 총장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고 시민언론 더 탐사를 고소했었는데요. 현재의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세창 전 자유연맹 총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한 걸 시민언론 더 탐사가 보도했는데요.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세창 전 총재를 고소하지 않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른 케이스에 똑같은 상황 대처, 이런 걸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것도 법기술자를 자처하는 정치검사 출신의 그가 법을 몰라서 김의겸 의원을 고소한다고 나섰을까요?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일반인조차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런데 고소 고발하겠다고 나선 건데 한마디로 그냥 보여주기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명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급해진 걸까요? 그건 그날 술자리가 사실이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거 모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참네. 그냥 일개 검사일부가 했는데 그 사람이 술 마신지 안 마신지 전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태도에 담긴 자세가 한동훈 장관 특징 지닌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공방은 진실공방대로 이제 저희도 따라가겠는데 그 답변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청담동 룸바 게이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시간에 모여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김앤장 변호사를 사법부에 꼽아 넣는 모종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일 겁니다. 아니 벌써 진행이 됐고 이는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죠. 사정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사법기관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물러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앞으로 법의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법 카르텔 핵심으로 지탄받는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한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즉 공직자가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술자리를 김앤장이 계산했던 아니면 대통령이 계산했던 간에 분명한 건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쉽게는 김영란법 위반, 더 나아가선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에 해당할 텐데요. 모두가 빼박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인 거죠. 불과 한 달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밤에 밖에서 어쩐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꽤나 충격적이다. 언젠가 이 소문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생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터지고 말았는데요. 법사위 국감장에서 벌어진 폭로와 시민언론 더 탐사의 방송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일도 벌이고 다니는구나. 대체 국민들을 뭘로 알기에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은 너무나 세부적이고 또 부정할 수 없는 증언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에 걸렸을 뿐 이들이 과연 청담동에만 다녔을까? 그날에만 다녔을까라고 말이죠. 세상에는 완전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혹과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걸 해소해야 하는 의무는 자신들에게도 있을 텐데요. 그것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말이죠. 뭘 걸지 말고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하찮은 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